안녕하세요. 18번째 영화 속 이런 법으로 인사드리는 흥정선입니다. 호불호가 극심하게 갈리는 영화, 궁금증이 생기시는 쪽인가요? 아니면 아니 좋다는 영화 보기도 바쁜데 관심들 여유 없어 눈길도 주시지 않는 편인가요? 영화에 대한 평가는 관객 여러분께 맡기겠지만 영화엔 법 이스다엔 딱 들어맞아 지나칠 수 없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살인 소설인데요. 허윤 변호사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오늘 다룰 영화 살인 소설 좀 제대로 소개해 주시죠. 예. 인생 최고의 순간을 목전에 둔 젊은 정치인, 그리고 어딘가 행동이 수상쩍은 별장 관리인, 이들 간 갈등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또한 이 영화는 범죄를 저지른 후 어떻게 처벌을 회피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살인소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선거할 필요도 없겠는데 뭐. 이경석! 옆에 누구 있니? 있긴 누가 있어? 영감처럼 훌륭한 정치인 되시겠네. 근데 진짜 못 보셨어요? 무슨 사이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 죽여본 적 있어? 그 거지 같은 새끼가 어디서 감히? 정치하는 분을 어떻게 믿냐고. 키우던 개를 믿지. 나 지금 죽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너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러는데? 왜?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껴져. 긴장감이 있더라. 좀 짧게 보셨지만 영화 못 보신 분 위해서 줄거리 잠깐 좀 훑어봅니다. 이 장인이 국회의원,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시장 지명을 받은 사위가 있죠. 이경석 보좌관, 오만석 씨가 연기했고 이제 별장에 비자금 좀 갖다 놓고 이 심부름만 딱 제대로 끝내면 탄탄대로인데 애인을 데리고 동행을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막 개도 뛰어들고 오토바이도 치고 별장에 갔더니 거긴 또 웬 별장 관리인을 자칭하는 남자가 협박까지 해요. 이 사건의 시작이 개를 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개 치는 거 이거 범죄죠? 예. 일단 사람을 치고 갔으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건 아실 테고요. 문제는 이 개가 주인이 없는 개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떠돌이 개일 경우에 과연 이 떠돌이 개를 차로 치고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도주를 했다? 네. 이 경우에 뭐가 성립할지 그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흔히 개는 재물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재물 손괴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 개를 재물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논란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죄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물학대죄는 동물보호법상 이제 8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떠돌이개를 이제 이경석이 치고 갔는데 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는 처벌이 어려워도 동물학대죄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지현우가 연기한 김순태 씨가 4개라고 막 옛날에 어렸을 때 추억까지 막 만들어가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주인이 있는 개라면 좀 처벌이 강화가 되나요? 더 엄벌을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재물손괴죄의 형량을 보면 3년 이하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는 이제 2년 이하입니다. 사실 주인이 있는 개를 쳤을 경우에 동물학대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재물손괴죄의 처벌 형량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의유를 해서 처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개를 치고 뺑소니를 쳐서 드디어 이제 별장에 도착을 하는데 이 잔디밭에 별장 관리인이라며
이 지연우, 김순태가 앉아 있단 말이죠. 근데 물론 뭐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울타리라든가 대문이 없긴 했지만 여하튼 뭐 별장이에요. 별장 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의 땅에 이렇게 김순태가 가서 앉아 있는 거 이거 죄 아닌가요? 보통 주거 침입죄라고 하면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이나 뭐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빗한 공간, 뭐 마당이나 정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정원이나 마당 이런 것들도 담이나 수풀 그리고 펜스 뭐 이런 것들로 바깥과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면 그 법상 위요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위요지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사실 애매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는데요. 과연 이 김순태가 이 잔디밭이긴 한데 외부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곳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이제 성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면 이 김순태는 단순히 주거침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뭐 승표라든지 뭐 여러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다중 뭐 여러 명이 모여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도끼까지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특수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요. 법조문을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를 침입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요새 드루킹 사건 뭐 아시다시피 한 종편의 기자분이 40대 남성과 함께 드루킹의 사무실을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 경우에 일단 특수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면서 동시에 절도를 했기 때문에 이 죄는 이제 특수 절도죄로 의율이 되고요.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아, 또 이렇게 요즘 사건하고 연결 지으니까 좋네요. 사실 뭐 취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USB를 들고 나온 것도 잘못이고 또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저도 오늘 이렇게 특수 뭔가 주거 침입이라는 이 죄가 조금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요주의 인물 김순태 또 자칭 작가잖아요. 송작가. 이 여러 가지 뭔가 위험해 보이는 인물이에요.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소설성 내용인지 뭐 진짜 추억인지도 모르겠고 요 남자 뭔가 좀 범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 김순태 동시에 이 송 작가의 좀 죄목 좀 한번 따져주시죠. 꽤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주거침입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물학대죄, 그리고 이제 대마초를 권한 거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상해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직권남용 교사, 그리고 공갈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뭐 요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뭐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많은데 아까 이제 얘기하실 때 뭐 대마초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 뭐 대마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산에서 야생에서 내가 따다가 만들었다 이러면서 펴보라고 권해요. 이 권한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송작가 김순태 이 지연우도 문제지만 이걸 또 받아서 이경석도 이지영도 피웠어요. 이것도 죄가 되지 않을까요? 예, 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빅뱅의 두 멤버죠. 네. 예. GD와 탑. 그렇죠. 예, 뭐 지드래곤과 탑인데요.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이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그게 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쵸.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에 있는 한 클럽에서 뭐 춤을 추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담배를 보냈고 뭐 피워보니 대마초인 줄 몰랐다. 라면서 이제 뭐 뉘우치고 대마초라면 피우지 않았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진 몰라도 이제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요. 반면에 이제 2016년이죠. 이제 탑도 이제 대마를 피운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탑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전자담배인 줄 알고 피웠는데 알고 보니 뭐 대마초였다. 라면서 이제 마치 이제 지드래곤의 벤치마킹을 한다라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도 그쵸. 있었는데요. 사실 진실이 어떤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연애 지망생이죠. 연애 지망생이던 한 여성이 이제 탑이 대마를 권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이제 사실상 탑이 대마를 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탑은 지드래곤과 달리 이제 실제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뭐 탑만이 아니라 요런 어떤 피해가는 이거는 막 전 국민이 정말 벤치마킹 할까
걱정이 되는 걱정이 바도 됩니다. 그쵸 예.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하튼 이제 피운 쪽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권한 쪽에서 피운 쪽으로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이경석 오만석 씨가 연기한 이경석 씨 보좌관의 죄로 넘어오는데 근데 이 이경석 보좌관 또 음주 뺑소니도 하잖아요. 예.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거고요. 뺑소니에 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제 위반이 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은 이제 음주를 했을 당시에 뭐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나온 사건인데요. 이제 소주 반병 원샷 사건이 있는데요. 예. 뭘까요? 그 30대 남성이 그 차를 운전해 가던 도중 음주 단속에 걸렸고요. 음주 단속에 걸리자마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뛰어가 소주 한 병을 딴 후에 경찰이 달려와서 말렸는데 그 말리는 걸 뿌리치고 소주를 반 병을 원샷을 했고요. 경찰이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이게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사실 운전을 하던 도중에 음주 수치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운전을 종료를 한 뒤에 소주를 반 병을 마셔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요. 아니 보통 이 연예인들도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뭐 강희 씨도 그렇고 승리 씨도 그렇고 일단 도망을 갑니다. 근데 뭐 이창명 씨도 그랬고 그래서 뭐 요즘 뭐 위드마크 공식으로 뭐 계산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지금 어느 분이 듣고 정말 따라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마시고 운전한 게 음주운전인데 차 세워놓고 확 소주 한 병을 마셔버리니까 저는요 운전할 동안은 안 마셨고 지금 차 그렇죠. 세워놓고 예. 마셨어요. 이야. 어떻게 보면 기발한 방법이긴 한데 참 죄질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오마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운전할 당시에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음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로는 기소를 못했고요. 네. 단지 이제 기소를 했던 거는 음주 단속을 하는 이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 그러네. 이 점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무죄 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인 공무 집행, 이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소주를 마셔서 엄밀히 따지면 음주 측정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리적으로 맞긴 한데요. 사실 법의 이 허점을 굉장히 좀 교묘하게 악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느냐 이것도 따져보면 증거인멸죄는 제3자의 증거를 인멸할 때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죄를 자기가 인멸했기 때문에 또 증거인멸죄도 해당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걸어서 나갔습니다. 와, 이걸 정말 기발하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우리 그래도 설사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 해도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또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있으니까 절대 이 방법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시청자분들 흘리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이경석 보좌관의 음주 뺑소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뺑소니는 어떻게 해도 도망가지 못하는데 혹시 음주 부분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최근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크림빵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분노했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 CCTV도 공개가 되고 그랬었는데 사실 아내를 위하여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을 까만 봉지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던 가장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이제 음주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건인데요. 사실 이 가해자는 19일 동안 숨어 있다. 네티즌들의 집요한 추적 끝에 스스로 이제 자수를 한 셈인데요. 음주로 추정이 되는 거는 뭐 명확합니다. 그 전날 뭐 오후부터 12시까지 술을 마셨다. 이런 진술들이 있긴 한데 명확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음주 상태였는지를 측정하기가 좀 애매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가 났고요. 이제 뺑소니 부분만 유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음주뺑소니로 사람을 치어 죽였는데 그럼 음주뺑소니면 몇 나왔습니다. 년이죠? 음주뺑소니면 최소 7년 이상이 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음주인 거를 확인할 바 없어서 뺑소니만이라 3년이다. 정말 안타깝고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걸로 음주운전 혹은 음주뺑소니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여기 우리 영화에서 이 이경석 보좌관도 뭐 장인이 이 국회의원이니까 어떻게든 또 음주뺑소니는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살인했고 사체 유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못 빠져나가죠? 예, 못 빠져나갑니다. 예,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방치하고 갔을 때는 뭐 별도로 성립하는 범죄는 없고요. 이 경우처럼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뭐 사체를 은닉하거나 유기했을 경우에는 이제 경합범이 되는 건데요. 또 별도로 경합할 수 있는 게 이번처럼 남의 묘를 파헤치거나 그래서 그 묘 안에 사체를 몰래 이제 구겨 넣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을 살해한 이후에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체를 이제 묻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행령 7조를 보면 매장이나 개장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매장의 경우에는 시신 또는 화장하는 이 방법을 굉장히 위생적으로 해야 되고 묻을 때는 1m 이상 땅을 판 뒤에 묻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골프채로 사망한 사람이 2명, 그렇죠. 예, 총으로 사망한 사람이 2명, 그리고 차 문짝으로 살해된 사람이 1명, 그리고 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구인데 이 6구를 1m 정도 무덤을 파고 묻었다. 당연히 장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또 경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살인만 저지른 사람보다는 거기에다가 사체 유기를 해서 또 경합범으로 그렇습니다. 죄가 더 높아지고 거기에 예. 또 장사법으로 또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지금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조금 마음이 놓이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허 변호사께서는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영화를 처음 볼 때 제목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단 호크가 주인공인 살인소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맞아요. 이 김진묵 감독의 살인소설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인소설이라는 제목은 김순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집필한 책의 제목이 됐고요. 영화 보는 내내 이 살인소설이 뭔지 궁금했는데 이제 영화 끝에 가서야 이제 그 결말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배우들의 연기가 괜찮았고 가끔 터지는 그 웃음도 참 있었죠.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정치에 대한 풍자, 불륜에 대한 풍자, 뭐 공무원에 대한 풍자, 뭐 다양한 풍자들이 섞여 있는데 이게 좀 유기적으로 엮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들고요. 사실 김순태가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했는지 아니면은 김순태가 이경석이 개를 차로 친 뒤에 갑자기 범죄를 생각하게 됐는지 김순태가 그 염정기를 원래 알고 있었는지 뭐 소설과 현실이 계속 뒤섞이다 그쵸. 보니 좀 모호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연결고리 때문에 좀 머리가 좀 복잡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영화가 끝나고 나면 명확해져야 되는데 언제부터 어디까지 범행을 계획한 거죠. 이 부분은 진짜 좀 그래요.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감독은 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화는 서스펜스로 시작해서 블랙 코미디로 갔다가 스릴러로 갔다. 그런 의도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얼마나 그렇게 장르 변주를 잘했느냐.
이 부분에서는 김 감독님 제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 제가 기대가 커서 그랬나 봐요. 사실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배우들의 연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눈길을 끈 배우는 사실 여배우들이었어요. 조은지 씨. 여기서 이제 이 염정길 의원의 딸이고 이 별장의 주인이죠. 그리고 소설 잘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소설가 염지은인데 여기서 정말 갑질 카리스마를 이렇게 섬뜩하고도 이렇게 얄밉게 이렇게 잔인하게 잘 연기하다니 저는 사실 칭찬하고 싶고 얼마 전에 뭐 이 조현민 씨의 물벼락 갑질을 비롯해서 또 CJ 이재환 이런 어떤 여러 그 갑질 그 사람들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글씨로 뉴스로 봤는데 그걸 만약에 영상으로도 돌려보면 좋은지가 아닐까 쉽게 연기를 잘했다 싶었고 네 허 변호사께도 제가 질문 반사입니다. 혹시 뭐 마음에 드는 배우 주인공인 지현우 씨를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지현우 씨가 범죄를 숨기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미소가 선하고 뭐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기존의 유사한 영화를 보면 뭐 추격자라든지 뭐 하정우가 고시생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공부를 잘하게 생긴 안경을 쓰고 이 카라가 달린 그 뭐 굉장히 좀 점잖은 옷을 입고 그런데 갑자기 살인을 저지르고 그 눈빛이 변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너무 착하고 순한 그 눈빛과 미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정우의 지영민 연기는 레전드죠. 전설이죠. 네, 저희가 이 영화엔 버비스타에 딱 맞아가지고 소개해드리면서 사실 많은 칭찬하려고 했지만 못한 부분이 아쉬운데 나중에 VOD로 보시면 또 이 텔레비전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더 재밌으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허 변호사와의 다음번 데이트는 좀 더 유쾌하고 재밌는 영화로 만나보겠다 이렇게 약속드리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벗어난 지 수십 년이건만 어린이날만 되면 설레는 마음. 몇 밤 남았나 손가락 쓰며 기다리던 그 관성의 법칙일까요? 그런데 바로 3일 뒤가 어버이날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 어버이날이 휴일이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동시간 많은 대한민국 근로자를 생각하는 이유도 있지만 부모님의 소중함을 새삼 각인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든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기만 하다면 지금 바로 전화드리는 거 어떨까요? 약속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레이더 전부 또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AIS 그게 세월호 사건의 핵심. 사고 발생 시간 8시 50분으로 합시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다. 그날 바다. 이번에 한국에서 패시즘 대회가 열리는데 딱 한 방만 해줘. 마지막으로. Just one now. Nothing more, please. 그거예요?
you will know what it's like to lose. Dread it, run from it. The end is near. We got one advantage. We have what Thanos wants. So that's what we use. I think it's good, except I'm not really feeling it. So let me do the plan, and that way it might be really good. Wow. Today we don't fight for one life. We fight for all of them. Groot, put that thing away. Now, I don't want to tell you again. Groot. Hey, Groot. Whoa, language! Yes!